대표님 오랜만에 영상 키셨네요. 요즘 굉장히 바빠가지고요. 옆에서 봐도 완전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건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금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중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돈을 받으신 건지. 나라로부터 일단은 중진공 그 대출 합격해가지고 일단 거하게 좀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이 알 수 있게 한 가지 더 하자면, 국가에서 그래도 저희 회사를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 인정은 해줬죠. 근데 이제 갈 길이 더 먼 게 외화도 좀 많이 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매출이 기본적으로 좀 받쳐줘야 그 다음에 또 뭐 기술보증 대출이나 아니면은 신용보증 대출 이런 것도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국가에서 이 인증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가 좀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그 진흥원 대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면은 1억이 맥스고 그 다음에 39세 미만인데 제조업으로 들어가면 뭐 맥스로 받는다 그러면은 2억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맥스가 첫 해에 2억 다 주는 건 아니고 맥스로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 해에 매출이 있고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를 더 줘가지고 사업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자본이 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받으면 다른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사업을 할 때 만 39세여야 되고, 그 중소벤처진흥원 그쪽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한 2억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젊은 사장님으로서 국가에 인정받고 이제 돈을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지금 메인 주제인 인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KC 인증 헬멧이 이제 인증 후에 이제 인증 테스트가 완료된 샘플을 이제 저희가 다시 받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소문에 KC 인증이 물규격이라던데 혹시 이 말이 진짜인가요? 사실은 KC 인증이 물규격이라고 수입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KC 인증이라는 게 관통 테스트에 근거된 그런 규격이라서 DOT랑도 비슷하고 GIS랑도 비슷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관통 테스트의 높이 때문에 KC 규격이 물규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똑같은 3kg짜리 그 관통 스트라이커가 3m에서 떨어지냐 2m에서 떨어지냐, 2m에서 떨어지는 KC 규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가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3m에서 떨어지는 DOT 규격보다 그 KC 그 관통 스트라이커가 거의 한 1.17m? 그 정도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같은 높이에서 테스트가 되면 KC 규격이 세고, 그 DOT보다 1m가 낮은 그 높이에서 관통 테스트를 해도 KC가 더 센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더 뾰족하니까 마치 바늘로 사람을 쉽게 뚫을 수 있듯이. 그렇죠. 더 뾰족한 게 KC군요. 제가 일단은 집에 가서 이 영상 편집을 할 때 관통 스트라이커의 뾰족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 같은 거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C의 인증을 받을 때 관통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테스트도 추가로 있을 걸까요? KC 인증이나 뭐 여러 가지 국제 규격 인증은 기본적으로 충격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관통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터큰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저희도 그거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요거 딱 3개만 테스트를 통과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머지도 테스트가 있는데 메인만 3개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테스트가 뭐 인증 테스트도 있고 사후관리 테스트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랜덤 테스트도 있는데 중부적합이 있고 경부적합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했던 3가지 뭐 충격, 관통, 터크는 무조건 그 중부적합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고, 나머지 같은 테스트는 뭐 법적인 문구, 꼭 반드시 이 헬멧을 착용했을 때 턱끈을 묶으시오, 아니면 뒤에 꼭 어떤 스티커를 붙이시오, 아니면 EPS 내측에 사이즈 표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제조 연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 따로 테스트를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값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G값이 그러면 뭔지 한번 설명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쉽게 말해가지고 충격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지라는 그 개념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있는 그 지인데, 예를 들어서 헬멧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 머리가 5kg라고 했을 때 충격을 딱 받았는데 10지 나오면은 내 머리가 땅으로부터 50kg라는 충격을 일단 받은 거예요. 근데 헬멧을 쓰고 있으면 물론 그 G값이나 그 다음에 충격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헬멧을 쓴다고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헬멧만 믿고 그냥 뭐 써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충격 그 G값들은 인증 헬멧을 써도 거의 뭐 80G, 90G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안전하게 조심하게 타야 됩니다. 어쨌든 G값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중력이라는 기준 하에 그라비티의 그 약자일거로 될까요? 가속,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비티는 일단 중력 그 가속도 그 느낌인데, 헬멧 그 뭐라 그래야 돼, 헤드폼 안에 단축 센서든 3축 센서든 아니면은 6축 센서든 그런 것들이 반대로 헬멧을 감싸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안에서 쿵 하면서 감속을 나타내는 지예요. 사실은 그 중력 가속도 지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속도 관련해서 이제 궁금증은 그 KC의 충격 테스트는 몇 킬로로 아마 떨어뜨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카메라 감독님은 혹시 헬멧 테스트가 몇 킬로 속도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계시나요? 전 높이랑 하중이랑 이제 스트라이커 사이즈는 알았는데 그 충격에 대한 속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뭐 자동차 테스트처럼 50km, 60km 이런 속도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안전값이 나와가지고 뭐 판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22km, 뭐 27km, 29km 속도밖에 나지를 않아요. 왜냐면 자동차처럼 뭐 50km, 60km 이러면 실제 수직 낙하하는 그 높이가 다이빙 하는데 제일 높다고 하는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높이에 대한 충격 값들을 좀 만족을 시키려면 이 헬멧이 이렇게 작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어깨 사이즈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아마 쇼에이 RI 뭐 저기 AGV 거기 할아버지들이 만들어도 그거는 만족을 못 시킵니다. 작게도 못 만들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해하는 게 그 시청자분들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자동차도 프레임이 막아주는 거지 자동차 안에서 헬멧 쓴 사람이 60km를 버티지 못합니다. 맞아. 그것도 5, 60km도 솔직히 오토바이가 먼저 하중을 버텨주는 거지, 사람이 5, 60km 먼저 받으면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KC 같은 경우는 평평한 곳에 뭐 2m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쿵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보통 G값들이 뭐 적어도 한 100G, 150G 이런데, 그러면은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100G 나오면 아까 머리가 5kg면 내 머리에 500kg의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헬멧을 미인증을 쓰나 안 쓰나 어차피 20kg, 30kg에서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사람이 어떤 헬멧을 쓰든 수직으로 부딪히면 죽는 건 똑같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인 곡선이라 그래가지고 사인 30도, 사인 40도, 60도 이런 각도로 수직이 아니라 붕 떨어져 가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최대 G값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헬멧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평판한 곳에 소직으로 누가 총으로 저격하지 않는 이상 그런 데미지가 1차적으로 오진 않을 테니까 사람이 날아가면서 쓰러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60km대 뭐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솔직히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헬멧을 쓰고 60km 달려오는 차에 한번 받고 버티시면 제가 그분은 헬멧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헐크 정도 되거나 역으로 아니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마이클 타이슨 그 승모근도 그걸 못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기에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실제로 30km라는 속도에서 뭐 직방으로 부딪혔다 그럼 대부분 죽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타고, 그 다음에 최대한 넘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바이크가 먼저 부딪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붕 떴을 때 최대한 낮은 각도로 좀 이렇게 좀 몸이 굴릴 수 있게 사고가 나야 그래도 목숨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내 몸도 좀 덜 다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테스트해가지고 반대로 저희가 받아온 샘플들이 있어요. 뭐 여기 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건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본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충격 테스트나 관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헬멧에 보호범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범이 하단이 아니라 이 보호범이 위쪽에다가 랜덤하게 이렇게 충격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랜덤하게 또 이런 관통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옆에 써 있는 글이 그 미디움과 라지인 것 같은데 둘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뭐 통과를 다 시켰죠. 그래가지고 수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제 규격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헬멧들이 인증서가 없으면 대량으로 배 타고 넘어오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강화가 됐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좀 하나 축하드릴 게 저희가 그 원투에 됐다고 하죠. 한 방에. 그렇죠. 역시 기술직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대신에 저기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우리 친구들께서 이제 친구들은 좀 그렇고 솔직히 뭐 같이 협력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잘 만들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일단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 녀석이 뭐 한 800g?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아마 엑스라지가 한 850인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저울 가지고 와서 한번 재볼게요. 스타트.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KC 인증 테스트 받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중량을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저희가 요즘 그 수산시장 저울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로점을 맞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움직인다. 이게 지금 지금 이게 0g이 맞고요. 자, 한번 올려봐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미디움 사이즈. 자, 813g. 어우, 굉장히 가벼운데요. 이제 엑스라지 사이즈 한번. 더 큰 헬멧 기대됩니다. 더 큰 거. 11g.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사실은 도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반 생쉘에다가 이렇게 회색깔 서페셜이라는 애를 뿌려놓은 게 기본이고요. 이 위에다가 색깔을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량이 저희가 인증 샘플 보낼 때는 한 번만 뿌려서 아마 엑스라지가 이렇게 가벼울 거예요. 아마 실제로 판매되는 그 중량은 한 85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저희 제품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턱근 인장력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턱근은 그럼 당기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KC 인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종, 2종, 3종이 있고 1종이 한 40kg, 50kg로 당기고 뭐 2종이 한 90kg, 그 다음에 3종이 DOT와 같은 그 136kg로 2분 정도 당겨서 이 변일량을 보던가 아니면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이런 거를 보는데, 제가 머리가 헤드폼이라고 치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얘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단으로 지금 당기는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단으로 당기는 테스트도 중량이 KC 2종 대부분 여기 수입업자분들이나 제조사들이 받는 게 90kg 정도 선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적정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당기는데 솔직히 뭐 100kg, 200kg, 300kg 이렇게 넘어가면, 왜냐면 목이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90kg에서 한 136kg 정도면 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C 인증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KC 인증 헬멧의 장점은 일단 내가 사고 났을 때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뭐 아스팔트에 이렇게 갈린다거나 할 때 아마 좋은 그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규격은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럽 규격, 관통 테스트가 없는 충격으로. 얘 나와요? 쟤는 일단은 출연료는 따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따가 뭐지 개밥으로 내가 지급할게. 헬멧 인증은 충격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 유럽 테스트가 있고, 관통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뭐 DOT, 그 다음에 GIS, KC, 그 다음에 중국 CCC 이런 테스트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뭐 KC 같은 경우는 관통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지고 있는 쉘보다는 이 강성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낮은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되, 아스팔트나 이런 딱딱한 곳에 헬멧이 긁히게 되면 쉘 자체의 강성이 굉장히 높아서 EPS까지 막 갈리는 것이 막 침범하지 않고 이런 거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게 KC 헬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헬멧들을 보면은 ECE도 받았고 DOT도 받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증받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세일즈 포인트로. 근데 이게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뭐 테스트의 통과에 대해서는 좋은 거겠지만, 과연 그 테스트 통과들을 많이 받을수록 유저들의 입장에서도, 구매자 입장에서도 과연 좋은 걸까요? 일단은 인증을 많이 받으면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는 하는데, 솔직히 인증이라는 게 유럽 인증이랑 북미 인증을 PPAP처럼 이렇게 딱 섞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충격에 좋게 좀 EPS 두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관이 딱딱해서 아까 그 넘어져서 갈리는 사고에도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량이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EC, DOT 그 규격을 짬뽕시켜서 개발하냐면, EC에만 팔기도 그렇고 DOT에만 팔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만들어 놓고 어느 시장에다 갖다 내놔도 팔기가 수월하니까 두 번 개발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는 또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왜 KC만 받았냐, 뭐 DOT랑 GIS랑 이런 거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 헬멧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우선 받긴 했지만, DOT랑 저희 협력 해주시는 그 친구분들도 이미 CCC 인증은 받은 상태고, CCC나 DOT나 규격은 거의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 방향이 그 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규격법만 따르자, 그리고 최대한 저중량 그리고 좋은 피팅, 그 기조로 현재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서로의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크고 딱딱하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뭐 한국 유저분들은 워낙 소두핏과 좀 이제 경량된 헬멧들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메리트가 최대한 없는 쪽으로 봐서 저희들은 이제 KC 딱 단독으로 했을 때 가장 작고 이제 가장 핏이 좋고 가장 가벼운 헬멧이지만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 메리트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저희 회사의 1차 출시국이다 보니, 일단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소두핏, 경량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 두상에 맞는 아시안핏, 이건데, 제일 중요한 게 피팅이 맞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소두핏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규격을 여러 가지 섞지 않고 한 가지로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유럽에 나갈 때는 유럽핏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한국에다 납품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때그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뭐 금형비를 뭐 1억 5천씩 더 대서라도 유럽 사람들을 위한 유럽 제품,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제품,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아주 대단한 포부를. 이 포부도 누가 알아줘야지 이게 만드는 건데 말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내년에는 다른 아주 제3공장, 제4공장까지 가서 유튜브를 하는 걸로. 저희 3공장은 아마 밥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규격 인증까지 한 사이클을 돌았는데, 요번에 이 인증받은, 혹시 KC 인증이 걸린 기간이나 뭐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KC 인증 같은 경우는 비용이 헤드폼이 소형, 표준형, 대형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헤드폰마다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투쉘, 2EPS니까 표준형 헤드폼과 대형 헤드폼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아마 인증 비용은 한 70, 80만 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 확인 인증, 그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다른 회사에서도 다 경력이 있겠지만, 사장님도 뭐 내노라 하는 기업에서 다녔는데, 솔직히 원투로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끝내려면 사실은 저같이 규격 인증팀이랑 설계팀이랑 내장재팀이랑 전체가 좀, 디자인팀까지 전체가 좀 많이 좀 논의를 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 쉘 표면이 진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부딪히는 이 면들과 어떻게 닿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EPS의 설계 같은 경우는 쉘과 EPS 사이에 갭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또 이제 3D 모델링 팀이랑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결국은 논의를 많이 해야 최대한 안전하고 인증도 최대한 하이패스로 한 번에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면은 이게 서로 성과를 위해서 이게 각 부서별로 일정에 쪼들리다 보니 말 안 들어. 본의 아니게 말은 안 들어. 서로 누구나 다 알듯이 본의 아니게 책임 회피를 하던가, 아니면 나는 일정을 빨리 끝냈으니까 이제 너네 차례다 하고 이제 바로 토스하는 경향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담당했던 거 끝나면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은 네가 해라. 맨날 뭐 잘못되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저희 1,000억 컴퍼니는 직원들이 화합과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없고, 또 제품 만드는 것도 다들 한국에서 기술자들만 모아왔기 때문에 원터치로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은행권에서 해결을 해서 최대한 빨리 소비자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도 좀 보셨으면 좋은 게, 다들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 보시면은 또 뭐 떼와서 많이 파시긴 하는데, 비인증 파시는 분들도 저희가 하는 거 보고 인증 헬멧 나도 하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헬멧 하나 이만큼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헬멧 하나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실제로 아마 뭐 제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뭐 헬멧 뭐 앞에 있는 오픈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게 뭐 25만원, 더 비싼 거는 뭐 35만원 이런 식으로 팔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출시 가격이 23만원 아니면 25만원이에요. 근데 사실 가격을 더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게, 저희처럼 제조를 하다 보면은 직원 기본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있어야 되지, 그리고 3D 모델링 설계자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저처럼 규격 인증,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강아지 아빠 하시는 여기 내장재,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컴프레셔 돌리고 계시는 도장 마스터, 이런 분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아마 수입업자로 했다 그러면 좀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는 있는 그런 구석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10만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낮추기는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금 뭐가 풀페이스가 있기는 한데,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쇼웨이 글램스터, 뭐 V텍, 뭐 저기 베트남산 오로치 헬멧 여러 가지를 섞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는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좋은 쉘 재질로 한번 보답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피드백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라이더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업체분들이 뭐가 잘 팔리는데 뭐가 수급이 안 된다, 이런 헬멧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저희가 지금 풀페이스 이게 그 업체 사장님들이나 뭐 라이더분들 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쇼웨이 글램스터가 제일 이쁘고 좋기는 한데, 가격이 기본 솔리드 사양이 65만원이고 데칼 들어가면 75만원이라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타파해 줄 수는 없냐,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는 놨습니다. 이제 뭐 한 4월 말쯤이면 아마 저희 협력사 쪽에다가 이제 금형 제작도 들어가고 프로토타입도 나올 건데, 그때 한번 설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풀페이스는 솔직히 많은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헬멧의 근간은 풀페이스 헬멧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이죠. 네, 뭐 살짝 스포를 하자면 글램스터인데 소음이 없다. 사실 그러면은... 글램스터가 소음이 많은 게 그 하단부에 이 턱받이도 없고 형압캡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벌어져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 보려고 했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로토 샘플이 있으면 실제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씌워봐 가지고 평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증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그럼 혹시 다음 영상은 이제 어떤 것을 찍어보시겠냐고?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 세일즈 샘플용 이 서페셜 아무 페인팅 작업이 안 돼 있는 쉘들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 제품을 어떤 컬러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지 이런 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